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움직이면 네, 잘 움직이죠? 네, 키보드로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오브젝트를 좀 움직여 볼게요. 그러니까 움직인 게 이제 이동하는데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그래서 좌우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는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 들어가서요. 일단은 오브젝트 다 삭제하고 처음부터 네, 시작하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 추가하기 해서 배경부터 할게요. 자, 배경은 뭐로 할 거냐? 일단 엔트리 오브젝트를 움직일 거고 뭐 공원 3 혹은 공원 4. 저는 일단 공원 4로 할게요. 이게 뭔가 움직이기 좋아 보이는 네, 그런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네, 공원 4로 해서 추가하기 하면 공원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제 배경을 배치를 했으니 배경 오브젝트 이제 엔트리 오브젝트 엔트리 보드 1번 네, 기본으로 할게요. 1번 해서 추가하기. 그래서 크기를 조금 줄이고 네, 여러분들 원하는 크기만큼 줄여서 크게 해도 되고 뭐 작게 해도 되고 저는 적당히 한 이 정도 크기를 해서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블럭 코딩 좀 해봤잖아요. 연습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새로운 블럭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번 영상에서는 모는종을 좀 키고 할게요. 네, 모는종 여기 모는종 있잖아요. 이 모는종을 키고 모는종이 키고 이제 좌표별로 네, 해서 움직일 건데 지금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00 네, 여기 마이너스 100쯤에 발이 이제 오브젝트 이제 캐릭터의 발이 위치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맞춰보죠. 근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브젝트의 좌표의 기준은 이 중간에 있는 동그란 그쵸? 동그란 점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좌표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00 하면 이렇게 내려와요. 네, Y좌표죠. 그래서 한 이쯤 이렇게 올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한 칸 위 정도 이렇게 중심좌표를 맞춘 위치에 배치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00에서 한 칸 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는종이 켰을 때 이 한 칸이 20씩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서 한 칸 위면은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그래서 Y좌표를 마이너스 80에 놓고 X좌표는 마이너스 한 200에 둘까요? 아니면 0에 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X좌표는 마음대로 배치를 하시고 Y는 저는 마이너스 80으로 네, 여러분도 마이너스 80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움직이는 좀 약간 길에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밑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려면은 해당 위치 배치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 움직임에 가서 밑에 중간 정도 여기 위에서 중간 정도 보면은 X0, Y0 위치로 이동하기 있어요. 자, 이 블럭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X0, Y0이 아니라 X는 0으로 하고 Y를 마이너스 80으로 넣었어요. 마이너스 80.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오브젝트를 여기다 두든 저기다 두든 뭐 아무데나 그쵸? 배치를 시키더라도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딱 그 위치에 오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초기화라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뭐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할 때 딱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 즉 우리가 시작하게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뭔가 하는 작업들 이런 걸 일단 초기화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트리봇의 좌표의 초기화. 그래서 엔트리봇 좌표를 초기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동을 시킬 건데 일단 흐름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올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속 반복하기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판단에서 판단에서 여기 보시면은 Q키가 눌러져 있는가 라고 위에서 세 번째쯤에 이제 있어요. 이걸 한번 가져올게요. 네, Q키가 눌러져 있는가. 이걸로 이제 키보드 이제 입력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Q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 옆에 작은 화살표로 누르면은 네,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그러니까 왼쪽 화살표가 어떻게 보면 키보드 그죠? 왼쪽 키죠? 네, 우리 엔터키 오른쪽 밑에 있는 그죠? 왼쪽 화살표 그리고 오른쪽 아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왼쪽 화살표와
그렇죠? 오른쪽 화살표죠? 네, 이거 닿는 거고, 닿는 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눌러져 있는가.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를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각각 네, 판단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이 조건이에요.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인데, 자, 여기서 참이라면이라는, 그쵸? 블럭 보이죠? 이건 뭐 꺼내올 수도 있는데 이건 안 쓸 거고, 일단은 왼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왼쪽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하면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아래쪽으로 해놨네요.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 해서 여기다가 딱 하면 이동시키죠. 네, 그래서 만일 왼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라면, 만일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라면, 이걸 우리가 조건을 만든 거예요. 즉 내가 왼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라면은 뭐 하면 돼요? 엔트리봇을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라면을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반복하기 넣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서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2개를 가져와서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고, 4만큼으로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눌렀을 땐 플러스 4만큼 해서 각각 왼쪽, 오른쪽 좌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을게요. 자, 여기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 넣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코드를 딱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자, X0, Y는 마이너스 8의 위치로 이동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제 코드를 좀 몇 개 넣어볼게요. 일단 이걸 밑으로 좀 놓고, X를 10, Y를 10, X는 10, Y는 10, 그리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제가 시작하게 누르면은 순식간에 X10, Y10, X10, Y10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코드 순서가 0에서 마이너스 80 위치로 이동하고, X는 10만큼 바꾸고, Y를 10만큼 바꾸고, X를 10만큼 바꾸고, Y를 10만큼 바꾸고, 이 코드 흐름이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게 굉장히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그냥 끝났어요. 이미. 굉장히 순식간이죠. 이거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1초 기다리기를 한번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각각 해서 저는 일단 복제를 시간상 복제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좀 아끼려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시작하면은 보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엔트리봇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다시 시작하게 누르면 순서대로, 그렇죠? 이동하죠. 무슨 순서대로요? 코드의 흐름대로,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계속 반복하기 안에 우리가 아까 코드를 넣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1초 기다리기 하고 X좌표 10만큼 받고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다시 또 실행하려면 다시 또 시작하기 눌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걸 버리고, 만약 계속 반복하기를 안 놓고 이 코드를 여기다 했을 때, 이 만일 왼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되게 빨리 눌러야 되고, 또 눌렀을 때는 이미 코드 흐름상 이거는 끝나서 누를 기회조차 없어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사는 순간 끝난 거예요. 키보드 눌러도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어야지.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X는 0, Y는 마이너스 80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 안에서 여기 계속 돌아요. 코드가 체크를 합니다. 계속 체크를 해요. 계속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왼쪽 화살표가 눌러져 있는지 오른쪽 화살표가 눌러져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서. 그러니까 코드의 흐름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계속 반복하기 안에 계속 어떻게 해요? 코드의 흐름이 계속 돌고 있다.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눌렀을 때,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왼쪽 누르면 이동시키죠.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 안 넣으면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코드 흐름상 그쵸? 딱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체크하고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체크하고 그냥 코드는 어떻게 해요? 끝나고 그래요. 다시 뭔가 엔트리 프로그램 자체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 넣고 해야지 X는 0, Y는 마이너스 80 위치로 이동하기. 이거는 무조건 시작하기 눌렀을 때 한 번만 실행되고 계속 그 반복하기 안에서 계속 돈다. 코드의 흐름이. 그쵸?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돈다.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우리 애니메이션 효과 좀 배웠죠? 그래서 생김새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바꾸고 놓고 바꾸고 놓고 왼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했을 때 다음 모양 바꾸고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했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그래서 시작하기 누르면은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약간 움직임이 너무 버벅거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흐름에서 0.2초 정도 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초를 이제 조절을 하면서 이제 결과 화면으로 네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는 걸 움직인 거 볼 수 있습니다. 0.2초도 조금 긴 거 같기도 하고, 네, 0.2초를 이렇게 넣어도 조금 너무 버벅거리긴 하는데, 네, 0.1초 하니까 조금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시간 이렇게 조절하면서 본인이 보기에는 좀 부드러운 움직임? 네, 저는 0.1초를 하니까 네 보이네.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부드럽게. 그래서 0.1초 기다리기를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 블럭 안에다 넣어도 되는데 뭐냐면은 모양 바꿀 때 그쵸 기다리기를 넣어야지 좀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코드 흐름상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하기 안에 0.1초 넣으면은 어차피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 넣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네 이렇게 하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넣어서 아이고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너무 버벅거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놓든 본인이 잘 생각해서 그래서 코드 여기다 놓고 내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테스트하면서 생각하면서 테스트하면서 계속 이렇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 일단 저는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회전 방식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오브젝트 밑에 보면 회전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우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좌우로 표시되어 있는 걸 이렇게 누르고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움직임에서 밑에 보면은 자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엔트리 봇을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싶을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보게끔 할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게 좌우 화살표 있는 걸 해야지 뭔가 보는 방향에 대한 뭔가 180도 그러니까 반전하는 느낌 네 보시면 알 텐데 어쨌든 내가 왼쪽 키를 누르면 엔트리 봇이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보게끔 그런 식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간에 있는 그쵸 좌우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움직임 밑에 보면은 이동 방향을 90도로 정하기라는 블럭이 있거든요. 이걸 두 개 가져와서 일단은 각각 왼쪽 움직였을 때랑 오른쪽 움직였을 때 그쵸?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좌표를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순서를 모양을 바꾼 다음에 방향을 모양을 바꾼 다음에 그쵸? 아니다. 모양을 바꾸기보다는 이동 방향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죠. 그 다음에 좌표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딱히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동 방향을 바꾸고 걷는 모습을 바꾼 다음에 좌표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동 방향을 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그쵸? 그 이동 방향 90도 이거를 여기 누르시면은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왼쪽 방향을 볼 거면 이쪽 방향 보는 게 좋겠죠. 제가 270도죠. 이게 270도거든요. 이게. 네.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 방향 보게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0도는 오른쪽 키가 눌렀을 때는 그쵸? 이쪽 방향 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누르면은 네, 오른쪽 했을 때 보고 왼쪽 했을 때 왼쪽 보고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브젝트 추천하기 눌러서 추가하기 눌러서 뭐 식물들 좀 꾸며 볼게요. 네. 그래서 저번에 했던 나무 키우기도 넣고 나무 그리고 또 뭐 바오밥 나무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 그리고 동물들도 좀 넣을까요? 동물은 뭐 매미 하나 일단 추가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각각 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너무 많은데 대충 이렇게 배치할게요. 이렇게 네, 배치하고 매미는 여기 바오밥 나무에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크기도 줄여놓고 뭐 이렇게 꾸미세요. 네, 이렇게 꾸며보고 네,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그쵸? 매미도 이렇게 붙여보고, 그리고 자라는 나무는 지난번 했잖아요. 그쵸? 얘도 애니메이션 한번 또 넣을게요. 연습할 겸.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좀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고, 이것도 연습되니까요. 적당히 배치 잘 해서 좀 더 뭔가 공원이 풍성하게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네. 자, 이렇게 매미가 너무 나무에 비해서 너무 크죠?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적당히 조성해주고, 오브젝트는 엔트리봇은 제일 위로 네, 계속 옮길게요. 이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위로 옮겨야지 다른 오브젝트 겹쳐졌을 때 엔트리봇이 예, 뒤로 안 보여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옮겨준다라는 거. 여기 옮겼죠? 그리고 묶음나무, 그렇죠? 묶음나무, 나무 키우기. 지난번 영상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흐름에서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기 아니죠. 이거는 모양이 가면은 6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6번 반복하기 해서 0.5초마다 자라는 걸 보이게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양 바꾸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해서 네, 아이고 다시 모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네요. 6번이 아니고 네, 5번 하고 나무 성장하는 거 보이고,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이동 방향을 초기화를 시켜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동 방향을 일단 90도로 정하고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 놓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제가 오브젝트에서 여기 회전, 그리고 회전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쵸, 좌우 화살표,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 화살표 있는데, 이 두 개를 누르면은 뭐가 달라요? 이 회전하는 거 하고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좌우를 눌러줄 때 일단 이 중간 거, 회전 방식에서 이 중간 거 선택합니다. 좌우 화살표 있는 거. 그러니까 좌우 보는 방향을 바꿀 때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여기서는 이동 방향, 여기 이동 방향이라고 이제 각도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판정을 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는데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 위치 바꿔주고 이동 방향을 90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실제 캐릭터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게 안 해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키보드를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멈춤, 제가 270도를 그러니까 즉 제가 보는 방향이 이제 270도 이쪽 왼쪽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네, 이 상태에서 정지하기 누르거나 뭘 하면은 다시 90도 방향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버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럴 때는
초기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초기화를 해줘도 값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이 다른 데 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잠깐 기다렸다 해도 되고 엔트리 잠깐 나갔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지금 제가 크롬으로 하고 있거든요. 껐다가 켜도 뭐 그런 식으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지하기 누르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긴 합니다. 나무 자란 것도 잘 애니메이션 효과 좀 잘 나오고 있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움직임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보드 눌렀을 때 자 엔트리봇을 이렇게 움직이고, 네 X좌표를 좀 뭐랄까 8만큼 혹은 10만큼 바꾸면은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네, 쾌적하게 보이죠? 네, 위아래 키는 안 넣었으니까 네 좌우만 이렇게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엔트리봇을 이렇게 키보드로 제어하는 걸 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뭐 할 거냐면은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만일 뭐뭐라면 조건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키가 눌러지는지 이거를 응용해서 지금 엔트리봇을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없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화면 밖으로 안 나가게끔 뭔가 막아볼 거예요. 그런 걸 좀 해보고 몇 가지 또 새로운 블럭도 사용해 볼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엔트리봇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를 이렇게 막는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움직이면 네, 잘 움직이죠. 네, 키보드로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이제 제가 엔트리봇 했지만 뭐 다른 오브젝트를 통해서 움직여도 보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걷는 모습처럼 하는 그런 연속적인 그 이미지, 그런 오브젝트의 이미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잘 확인하면서 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